정확하게 정각이 시작 안 해도 되니까요.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을 때쯤에 저한테 사인 주시면 제가 사인 드릴게요. 네. 핸드폰으로 진동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구시민연합에서 주최하고 지집에서 주관하는 물의 날 기념 강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고 이번 강연을 기획한 지구시민연합 청년팀장이자 환경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홍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호응이 좋네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퀴즈를 낼 건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박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제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걸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기 전에 직접 다 손으로 이렇게 사인도 해주셔가지고, 여기 안에 사인도 있거든요. 보이시죠? 네, 이거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퀴즈를 몇 개 내면 그때 손을 들고 일어서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손 들고, 네, 유호상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의 날입니다. 물의 날, 네. 그냥 물의 날인가요? 아니겠죠? 네, 그럼 뭘까요? 3, 2, 1, 땡! 네, 종훈님. 세계 물의 날. 오, 세계 물의 날 맞습니다. 앞에 세계 물의 날인데요. 네, 조금 이따가 받아가시면 되는데 힌트는 오늘 초록색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이제 오늘은 선물을 못 준비했고 오프라인 참석자들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만 드리면 섭섭하니까 다른 분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비를 맞으면 탈모가 심해진다. OX 퀴즈입니다. 이건 먼저 손 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 2, 1 하면 되는데 제가 낸 문제가 갑자기 이제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비를 맞으면 탈모가 심해진다. 하나, 둘, 잠깐만요. 셋 하면 올리신 거예요. 셋! 네, 준식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요? 땡! 조은님 말고 없나요? 조은님 두 건 들고 가는데 없으신가요? 네, X. 네, 이유는 최근에 내리는 비가 산성비인 것은 맞지만 탈모와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 퀴즈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내서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또 질문을 현장에서 리얼하게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질문을 그래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구시민연합과 PD 쇼케이스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구시민연합을 조금 짧게 설명해 드리면 지구와 사람이 공생의 가치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환경, 나눔, 교육, 문화 4가지 사업을 전국 22개 지부에서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 분야에서는 물 분야로 지구시민연합에서는 2011년부터 EM 흑공을 만들어서 인근 하천에 던지며 내고장 생태 하천 살리기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강연뿐만이 아니라 지구시민연합에서는 물을 아끼기 위해 그리고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보급하기 위해 지구와 공생할 수 있는 생활문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캠페인을 현재 진행해서 빠띠 캠페인즈를 통해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50명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구시민연합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특강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 그러면 제 하이라이트 분을 모실 건데요. 그럼 오늘 특강의 주인공이신 최종수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30여 년간 공공기관 연구소에서 물 연구를 해오셨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의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물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잘 메모해뒀다가 Q&A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귀한 강연을 해주실 최종수 박사님을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인물하고 달라서 좀 놀라셨죠? 요즘에는 포샵 기술이 좋아서 저희들도 이제 신입사원이나 이렇게 면접할 때 보면 사진하고 면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진사 분이 많은 이제 터치를 해주셔서 조금은 달라졌지만 사실은 이 사람입니다. 제가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세팅된 걸 쭉 사진을 이제 준비한 홍다영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또 분위기가 마치 세바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바시 찍어도 되겠는데 그랬더니 준비하신 분이 거의 세바시 분위기다. 그래서 세바시는 원래 강사로 나오시는 분도 훌륭하지만 청중으로 오시는 분들도 리액션이 정말 좋고 정말 좋으신 분들은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바시 분위기구나. 청중도 세바시 분위기, 강사도 세바시 분위기 그렇구나라고 왔습니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할 때 30년 동안 이제 물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그랬었는데요. 뭐 그러면 사실 물박사죠. 그럼 근데 이제 물박사는 좀 어감이 좀 우리가 꽃을 연구하면 꽃박사, 새를 연구하면 새. 여러 가지 이제 하면 다 박사라고 붙이는데 물박사는 저한테 바로 그냥 물박사라고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었어요. 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꽃박사라고 하는데 물박사라고 하면 왠지 좀 거시기하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우리가 어쩌면 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좀 고정관념으로 정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간을 듣고 나서 7시 반부터 한다고 그러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오시느냐 했더니 직장을 다니시거나 낮에는 일이 있으시고 그 이후에만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열정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 열정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 열정이 아마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시점인가는 발현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왔었고요. 30년 동안 이제 물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그랬었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사실 세상 모든 일이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 저 사람은 참 꽃길만 걸어서 30년을 저기까지 왔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열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느 순간쯤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분야 쪽에서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그 분야의 나름대로 어떤 성과나 그런 게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건 이제 물에 대한 얘기고요. 넘어가고 있나요? 원래 이게 바로 되면 좀 재미가 없고요. 이게 좀 한두 번 안 돼줘야 그때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이 두 가지를 조금 이제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왼쪽은 원숭이고요. 오른쪽은 백두산이죠. 이 두 개가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네. 물. 물에 대한 강의라고 오로지 물을 보십니다.
오버하셨습니다. 원숭이 엉덩이죠. 빨갛죠. 드리자면 빨간 원숭이 엉덩이입니다. 네. 그 다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빨간 건 사과. 연세가 조금 젊으셔서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지역에 따라서 원숭이 똑바로 표현한 곡이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숭이 엉덩이하고 원숭이하고 백두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기계가 조금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빵은 길어.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이렇게 백두산까지 가죠. 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원숭이 엉덩이하고 백두산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이건 약간 억지스러움도 있죠. 네, 약간 억지스러움도 있지만 어쨌든 중간에 연결고리 4개만 집어넣으면 원숭이 엉덩이하고 백두산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물 하면 원숭이 엉덩이처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물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거나 연상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 하면 깨끗함, 또 H2O. 생명, H2O. 전문 영역 나왔습니다. 또 더 전문적으로는 가고 싶다. H2O로는 약하다. 네? 바다. 수증기. 표면장력. H2O 대 표면장력. 두 분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기 H2O 표면장력. 이쪽 한번 또 배틀해 보시겠어요? H2O 표면장력 나왔습니다. 비중이요? 비중 여기 2대 1입니다. 이쪽 분발하십시오. 또 뭐가 있을까요? 수중생물 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이제 이렇게 꼭 표면장력이나 비중으로 가지 않고도 우리는 사실 많이 알고 있는 생명이다 또는 중요하다, 강 이런 것들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 뭔가 이렇게 H2O나 표면장력이나 비중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물을 보면 여기 있는 것들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은 소중하다. H2O 표면장력 얘기했지만 그것도 담겨 있고요. 물길에 대한 얘기도 담겨 있고 물 부족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지금 가뭄에 대한 걸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도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거의 한국에서만 인기를 끌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기가 쉽지 않죠. 네. 여기 대부분 얼주가족이시죠.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세요. 한 3년 전부터 얼주가가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매출을 추월했다고.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하 20도 꽁꽁추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십니다. 그런 이제 음식에도 물의 관여가 있죠. 아까 안 넘어갔던 게 지금 넘어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에 대해서 많이 띄워놨던 이유는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아껴 쓰셔야 됩니다. 네. 또는 여러 가지 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쉽게 하면 됐을 텐데 저 위에 있는 물 부족이다 그러면 물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물 아껴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될 것을 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서 느끼시게 될 텐데 참 많은 얘기들을 담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단종이 왜 영월로 유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드라마의 사극에 나오는 사극 한 사발만 마시면 바로 즉사하던 그게 왜 사기극인지 이런 것들을 쭉 담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이 책에 담고자 하는 얘기 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제가 한 30년 정도 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결국은 물이 생명이고 소중합니다. 아껴 쓰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그냥 물은 소중하고 생명이고 하니까 중요하다. 아껴 써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 많은 예들을 다 끌어왔을까요? 자, 이 두 분단으로 나눴습니다. 아까 배틀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건축학과의 학과장이나 대학의 건축학과 학과장 또는 건축학회 학회장님들이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미국 국방부에, 미국은 우리나라는 징병제지만 미국은 모병제잖아요. 모병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입니다. 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건축학과 지망생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방부에 지원을 하는 모병들이 잠깐 줄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건축학과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많이 오게 할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미군에 지원하는 지원 병력을 많이 늘릴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겠죠. 여기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미국 국방부의 모병대 담당자예요. 그러면 미국 TV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광고를 하면 미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군대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미군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될까요? 어떤 얘기들을 하면? 자, 일단 여기는 계속 생각하십시오. 건축학과로 넘어왔습니다. 건축학과에 계신 학과장님들하고 학회장님들, 최근에 건축학과에 대한 지원자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학과 지원자를 막 늘리고 싶어요. 고등학교를 방문하셔서 저를 보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지금 그 미국 국방부의 그 담당자가 되셔서 빙의를 하셔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 건축학과 고등학생들 상대로 어떤 얘기들을 하면 고등학생들이 건축학과로 많이 올까요? 건축가에 수지 있다. 네? 건축가에 수지 있다. 수지. 건축학과에 수지. 수질이 있다? 아니 수지요. 수지. 아, 수지. 예. 아니 건축한 아, 수지가 있다. 예, 건축가. 평강님, 건축학과에 수지가 있다. 또 이쪽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1대0 계속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건축학과는 오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취업이 잘 된다. 취업이 잘 된다. 자, 2대0입니다. 자, 분발하십시오. 혜택. 자, 2대1. 인원이 이쪽이 반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2대2로 가겠습니다. 이쪽은 하나만 내시면 이 포인트가 2개씩 올라갑니다. 이제 이쪽 2대2 동점입니다. 건축학과. 학과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학과 장학금을 많이 준다. 자, 3대2. 슬램덩크 보셨죠? 여기는 3점 수술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한 점만 맞추시면 3대4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카운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가 자, 좋아집니다. 그 군대 가면은 다양한 교육 기회가 좋아집니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는 자, 이제 생각했던 그거 그대로입니다. 건축학과에 오시면 취업이 잘 됩니다. 장학금을 줍니다. 수지가 있습니다. 수지는 이번에 떨어졌답니다. 이번에 응시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네요. 자, 이쪽은 혜택이 좋다고 말씀하실 거죠? 그런 혜택을 쭉 얘기할 겁니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국방법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건축학과에 있는 건축학과 학과장님들이나 학회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했죠. 근데 그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물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할 때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이 우리 뭐 일주일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계속 했죠. 그러면서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은 정말 소중하니까 우리 물 없이 살 수가 없어. 물을 아껴야 돼. 아끼시나요? 물이 생명이라고 느끼시나요? 자, 생명이라고 느끼죠. 물이 정말 소중하다.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느끼지만 평상시에 물을 아끼시나요? 안 아끼죠. 뭔가 이게 맞지 않죠? 그런 중에 아까 수지를 말씀하셨는데 건축학개론은 못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나 탑건은 다 보셨죠? 네, 제가 건축학개론을 보면서 이게 2010년대 초반에 이 영화 개봉을 했습니다. 12년도. 몇 년이요? 2012년 3월입니다. 2012년 3월이라. 이쪽 분단 분발하십시오. 네, 2012년 3월에 이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건축학개론.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내용을 이제 보셨나요? 혹시 한 절반 정도 보셨나요? 영화 보신 분들하고 잠깐 손들어 보실래요? 네. 유튜브 보시는 분도 제가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손들어 보시면. 네. 자,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건축과를 나와서 건축
건축가로서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옛사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고 옛사랑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애틋한 옛사랑 얘기죠. 여기에는 건축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끝나고 나서 그 이듬해에 건축학과 커트라인이 갑자기 쭉 높아집니다. 응시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여러분이 아까 여기서 1분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학 커트라인 높아지려고 그러면 장학금을 줍니다. 뭐가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건축학과를 나와서 하는 일이 되게 고되다. 이 사람 계속 소파에서 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삶의 찌든 생활만 보여주는데 그 건축학과의 삶에 사람들은 동경을 느끼고 건축학과에 지원을 하는 거죠. 2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탑건 영화가 나왔을 때 이 탑건 2를 찍을 때 미 해군에서 항공모함 2대를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영화 찍으라고. 대박 아닙니까? 항공모함 2대를 영화 찍으라고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미 국방부가 그렇게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계산이 정말 철저합니다. 돈이 정말 우선적인 사회고 항상 돈으로 따지는 사회인데 미 국방부가 항공모함 2대를 지원해 줄 때는 뭔가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있었으니까 좋겠죠. 남는 장사라는 계산은 언제쯤에 했는가 하면 1986년 탑건 1이 나왔을 때. 탑건 1이 나왔을 때 미 국방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미 국방부, 그러니까 미군에 모병하는 모병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웬 대박. 그렇게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탑건 2를 찍는다고 하니까 미 국방부에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항공모함 2대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역시 모병이 늘어났겠죠. 정말 미국스럽게도 탑건 영화 상영관 앞에 미 군에 지원할 수 있는 모병 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미국스럽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고 나와서 바로 사인하는 거죠. 나 군입대 할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했던 탑건을 보면 물론 좀 멋있긴 하죠. 파일로트가 이제 영화 둘 다 남자 배우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한쪽은 여자 배우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둘 다 남자 배우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두 영화에서 어느 하나도 미 국방부에 들어오면 미 해군에 들어오면 파일로트가 되면 이렇게 멋있습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기의 가장 친한 동료를 죽음으로 잃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지원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나도 물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은 생명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쪽을 한번 툭 치면 그 반응이 돌아서 이쪽으로 오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까 원숭이 엉덩이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이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 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역사든 또는 물길이든 철학이든 담았던 이유들이 그런 걸 쭉 듣고 나면 어느 쯤에 끝에 가서 마치 건축학 결혼을 다 보고 나와서 건축학과 지원할래. 탑건을 보고 나와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사인하는 거죠. 저는 미 해군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나서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이럴지언정 영화 효과는 톡톡히 본다는 거죠. 그 얘기들을 좀 하려고 담았던 거죠. 이제 물 얘기를 시작하면 제일 돌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물의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요? 물의 순환이라고 배웠던 바로 이 화면이죠.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빙빙 도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초등학교 4학년 이때 교과 과정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퀴즈가 들어갑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과정이죠. 근데 이거를 대학교 들어가도 배우고요. 대학원에 들어가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자, 그럼 이제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갔다가 비가 내리고 다시 흘러서 바다로 가고 다시 증발 이 순환을 얘기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이 학문을 뭐라고 할까요? 이번엔 정말 한 장만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 장이 넘어가면 거기 답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내려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어가야 되는데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됐습니다. 자, 사지선다형 수익 계시잖아요. 주관식 어려우시죠?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듯이 수공학입니다. 물에 대한 공학이다. 두 번째는 수문학입니다. 물에 대한 문학이다. 세 번째는 수리학입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다. 네 번째는 물에 대한 자원, 수자원학이다. 이렇게 네 개로 1, 2, 3, 4로 했습니다. 어려우시죠? 힌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들마다 반의 성적을 높이는 그 경쟁이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시험 볼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맞는 것을 고르시면 2번이나 3번 중에서 찍고 뭐 틀린 것을 고르시면 1번이나 4번 중에서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말씀을 믿고 맞는 것을 고르시면 2번이나 3번에서 찍고 틀린 것을 고르시면 1번이나 4번 중에서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사지선다형 4개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선생님을 의심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답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답 혹시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3번으로 하겠습니까? 수리학이다. 또 다른 분? 4번. 2번으로 하시겠습니까? 4번. 분단이 날렸습니다. 4번. 중학교 선생님 말씀을 못 믿겠다. 2번이라고 3번이라고 하셨죠? 3번, 2번. 분단이 나뉘었습니다. 또 혹시 일단 중학교 선생님을 믿지 않으신 분은 떨어졌습니다. 탈락이고요. 3번이랑 2번이 답인데 2번이 답이라고 하신 분은 왜 2번이라고 하셨을까요? 3번을 하셨으니까 가끔씩 인생에서 이런 홍수가 따르기도 합니다. 나 저거 집으려고 했는데 남이 집었어. 어쩔 수 없이 이걸 집었는데 이게 맞았네? 축하드립니다. 수문학입니다. 한문이 이상하죠? 물에 대한 문학이라 물에 대해서 이제 문학으로 푼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러면 문학이죠. 우리가 문학이라고 그러면 보통 글로 뭔가 푼 거잖아요. 글로 문자가 들어가서 글로 푼 것이잖아요. 네. 그럼 몇 년 전에 이제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네. 인문학은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학문이 인문학이잖아요. 수문학을 그대로 이제 앞에 사람인 대신에 물 숫자를 바꿔보면 이 수문학은 물에 대해서 깊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에 대해서 깊이 보는데 문학을 붙였어요. 그걸로 푼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문학은 여기 1분단 이쪽 분단에 계신 분들하고 이쪽 분단에 계신 분들이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도 성격이 다르고 이것들은 이제 인문학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은 통계 기법들이 좋아져서 통계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야. 뭐 MZ 세대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저같이 약간 꼰대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통계들은 나오지만 딱 맞추지 못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문학이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비춰는 주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게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문학은 그럼 물도 그렇다는 것인가? 물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풀 수 있고 표면 장력도 있고 H2O도 있고 비중도 있는데 얼마나 과학적인가?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문학을 붙였을까? 그 이유들이 바로 이어지고요. 여러분들 보캐블러리 공부 한참 많이 하셨었죠. 영어로 바꿔도 인문학, 동양권에서만 인문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넘어가고 영어 문학권에서 하이드롤러지라고 씁니다. 학문명에 LOGY가 붙으면 우리 공부 한참 열심히 해요. 뭐뭐뭐 말하는 것. 학문명에 ICS로 끝나는 것도 있고 로지로 끝나는 것도 있는데 LOGY로 끝나면 말하는 것. 그래서 왜 칭찬하다, 율로지, apology, psychology 이렇게 다 그렇게 붙잖아요. 수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명을 봐도 동양도 마찬가지, 서양도 마찬가지. 뭔가 말로 푼다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